오늘은요 한왕근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강남 대치동을 주름잡던 잘나가던 과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동해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차 들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데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 지금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준비하면 또 나만의 특기 살리기, 독서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한왕근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순교회 그러면 제가 이제 84학년도 학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때부터 소망스러웠던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교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 양쪽 다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해서 들고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성경적 자기도 학습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성경 자기도 학습 그러면 이 제목은 저하고 이 책을 내주셨던 두란노 서원의 편집장님하고 한동안 실강의를 하다가 만든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쪽에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과정 중에 목표를 도달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좋은 멋진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는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렇게 작년 여름에 책을 내고요. 책을 내고 많이 강의를 다녔습니다. 강의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찡그릴 정도로 막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미스터 쓴소리라고 어떤 장로님께서는 별명을 갖다 붙여주시기로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9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학교를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또 대학을 다니고 학생운동도 했고 막 격동의 시기를 갖다 지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80년대 때만 해도 이제 어른 성도님들이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다. 그러면 주일학교로 합하면 2000명.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떤 해외 여행을 가거나 또 유학 간 친구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유럽에 가니까, 유럽의 교회들 가니까 이게 관광객들이 동전 한두 개씩 딸랑딸랑 노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실제로 이거 교인들은 보이지가 않더라. 그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정말 베드로의 그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그 사도의 교회가 그렇게 됐더라. 우리나라 봐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왕성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그럴 때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나갈 때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대한민국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라고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너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나가던 시절,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 잘 나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묻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밀레니엄 시대가 넘어오고 나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도 듣고 막 손가락질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40대, 50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장로님들은 더 연배가 우리시군요. 어쨌든 이런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청년부를 열심히 뛰어다녔던 분들이 지금 교회의 기둥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 그분들이 지금 교회의 기둥을 떡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를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좀 큰 교회라 그러면은 뭐 수천 명, 몇천 명씩 출석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작은 교회는 몇백 명, 또 몇십 명, 심지어는 지방 저 구석에 있는 산촌의 교회들은 어른들만 4분, 5분 출석하는 교회도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괜찮아요. 초등부도 괜찮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넘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교회가. 더더욱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교회에서 거의 신성불가침의 존재들이 돼요. 아무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도 그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권하고 권면하는데 자신 있게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빤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른 성도들을 전도해서 유입을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에 그 많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지금 한국 교회의 기둥들이 돼 있는데,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란 20년, 30년, 4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암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굉장히 무게 있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사교육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부는 밖에서, 교회 밖에서, 대학 가고 여기 밖에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예배만. 그래가지고 기도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학생이면 되지. 교회에서 뭘, 교회가 입시 기관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계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하다 좀 드리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게 교회 가야 대학 간다는 테마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대학 간다는 이 테마가 단순하게 교회를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원하는 대학에 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학에 팍팍 붙여주신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차라리 저기 어디 삼각산 가가지고서 푸닥거리 하는 게 낫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래요.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과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교회에서 보낼 방법이 있더라. 이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저를 공격을 막 하세요. 아니, 이런 교회가 무슨 입시기관이에요. 교회의 타락이 이렇게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욕을 굉장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성경적 자기주도학습이 책 띠지입니다. 띠지. 이 책 지금 요 앞에 나가면 책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깜빡 잊고 책을 안 가져왔어요. 여기 앞에 기독교 서점 가면 다 있습니다.
띠지에다가 교회 가야 대학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출판사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이 이게 잘못하면 욕 먹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이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책. 아니 왜냐하면 그 편집장님하고 같이 책을 만든 거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 딱 책이 두란노 서원의 블로그에 딱 올라가자마자 막 안티 댓글이, 왜 안티 기독교도 많잖아요. 안티 댓글이 대충 제 큰아들한테 한번 씌워보라 그랬습니다. 한 3,000개 달렸더라고요. 우와, 트위터가요. 제가 트위터를 갖다 많이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엄청 많이 하는데 거의 폭파되길 정도로 막,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서 이제는 예수쟁이들이 이제 다 해먹어라, 대학까지도 니들끼리 해먹냐 뭐 이래가지고 날리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학생부 지도하시는 분들까지 막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니 교회에서 대학을 보내다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입시학원 원장이었나 막 이러고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서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으로 또 우리 공공부로 예배로 막 다 임하잖아요. 꿈꾸자. 우리의 사명을 보자.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고 부흥된다는 건 이건 정한이 이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는. 저도 부인 안 합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학대학으로 가거나 좋은 대학 못 가거나.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학생의 임원 맡고, 예? 그래가지고서 뭐 주일마다 열심히 나와서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의 눈에 딱 드는 학생, 정말 믿음이 충실해. 그러면 그 학생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게 현실인 게 사실인데, 아니 전국의 어느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한 주일 준비도 하잖아요. 한 주일, 두 주일 그 금쪽 같은 시간 지나가죠. 매주 주일마다 학원에 가가지고서 5시간, 6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잡혀있죠. 학생회 한다고 잡혀있죠. 그 시간만 다 합해도 1년이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공부한 거 때문에 친구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뭐 그걸 각오하고서 정말 어른들로 말하면 돈벌이 밥벌이 다 내놓고 교회 와가지고서 헌신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대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안 그러실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막 교회 와서 학생부 활동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저 녀석이 열심히는 하는데 대학은 간대 이러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부닥쳐버립니다. 여기서 입시에서 여기에 꽝 부닥치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요, 입시 시장이 정말로 밥 먹고 살기가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한국 철학이 전공인데 뭐 80년대 때 철학 전공했다 그러면 갈 길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남영동에 가서 한 달 살고 나온 사람이고 뻔합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이 다들 여기 대치동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논술 선생님, 뭐 무슨 학원 선생님 해가지고 다 원장님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있었는데 잘 나갔습니다. 자, 그때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게 이겁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여기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지만 요 기본적인 요 정보는 아셔야지 제가 다음 얘기 나올 것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물론 아버지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려도 된다는 걸 생각하고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학 입시는요, 수시로 모집하는 수시 모집이 있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집하는 정시 모집이 있어요. 이 정시 모집이 그 유명한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11월 며칠 시험 딱 봐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걸로 원서 딱 쓰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 갈 때 썼던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면 이것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거는요 전체 모집 인원의 30%밖에 안 돼요. 30%. 그런데 이게 제일 쉬우니까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또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접었습니다. 예, 사교육을 접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사교육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능 얘기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제일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요. 와, 수능 점수가 어떻고, 우리 지역 학기들 학력이 어떻고, 뭐 내신 1등급 2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 3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뽑는 건 여기 수시 모집한다는 겁니다. 이 수시 모집은 뭐 하냐면 대학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수시로 아무 때나 마구 모집을 합니다. 원하는 전형대로. 그래서 저 수시로 모집하는 수시 전형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내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성적 1, 2, 3학년 학교 성적 가지고 뽑는 게 내신 전형. 그 다음에 논술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옛날에 여기 좀 연대가 있으신 한 그 50대 후반 중후반서부터 이제 60대 이 어르신들은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는 전형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본고사 있지 않습니까? 본고사. 그 본고사처럼 시험 보는 게 논술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막 이름 말이 멋있어가지고 논술이 어쩌고 막 이런데 그 사실 본고사예요. 본고사. 똑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는데 그 전형.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요 전형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뭐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 문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전형은 1등 전형, 논술 전형은 7만 1000대 1 전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같은 그 사교육의 선생님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쪽 강남 서초 지역이 이게 참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교 1등, 반 1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시골에 있는 깡촌에도 반 1등이 있고 전교 1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그 1등이라면 같은 1등으로 인정해준다는 전형이 내신 전형이에요. 단 이제 뭐 최저 등급이라 그래서 뭐 걸름 장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근데 논술 전형이 되게 웃기는 전형이 뭐냐면요. 이게 성균관대학교 얘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도 되면 요즘에 명문대로 그래도 좀 인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성대를 나왔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시 논술 전형으로 1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학생들이 7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총 고3 학생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 학교에 논술 전형으로만 7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어요. 12%가 지원을 했어요. 저희 집이 성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수원에 성대 그 자연과학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데 시험 보는 날 아주 저희 아파트 단지의 그 관리인 아저씨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얼마나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그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게 1000명을 뽑거든요. 근데 보통은 72대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1000명 뽑는데 7만 2천 명이 왔으니까.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게 72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1등서부터 1000등까지 합격을 하고 1001등서부터 7만 2등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72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최소한 내 밑에 7만 1000명을 깔아서 뭉개고 있어야지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요즘 입시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 간 애들 딱 보시면 무조건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느 대학이든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뚫고 갑니다. 보통 밑에는 몇백 명에서 작으면 몇백 명, 보통 몇천 명은 이겨야지 합격하는 게 요즘 대학 입시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세요. 50대 60대 되시면 40대만 해도 사실은 직접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지금 입시에 보내시고, 근데 50대 60대만 되시면요,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수능 보고 막 이래가지고 보내셨던 그게 있어가지고 수능이나 학력고사 보러 오셨던 게 있어 감이 없으신데 진짜 요즘 입시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요게 현재 입시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식이 어떻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학생을 위한 입시생을 위한 7시 예배 많이 드립니다. 심지어 6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시죠. 6시 예배를 드리고 학원 가라. 9시부터 시작하는 학원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공부를 또 해라 해가지고서 그런 고마운 배려를 해주시는 교회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과감하게 이제 반론을 펼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 사정관제란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입학 사정관제는 학생의 적성이나 역량 같은 걸 평가하고요. 환경을 극복한 학생이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자, 보세요. 봉사활동 그럼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봉사활동 200시간 뭐 어느 학교 이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양보단 질입니다. 근데 양보단 질에서는 확실히 우리 교회가 앞서갑니다. 이따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는 아예 전체 모집 인원의 80%를 입학 사정관제로 뽑습니다. 입학 사정관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에 난 학생. 대학에서 우리가 이런 학생도 뽑았다라고 신문에 홍보할 수 있는 학생 정도가 되면 뽑아줍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신문에 나? 신문에 나는 건요, 좋은 일은 별로 신문에 안 납니다. 주로 안 좋은 일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옵니다. 근데 사고 쳐가지고 났다고 대학에서는 안 뽑아줍니다. 그 정도로 뭔가 특별한 적성이나 역량을 보여준 학생을 뽑아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드리면,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교육과부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훌륭한 미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학생,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학교에 학부모 설명회를 가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부모님들은 그러면 열심히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을 띄웁니다. 컨설턴트 막 돈만 이렇게 싸가지고서 우리 애는 내신 등급이 내 성적이 딱 중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라도 해가지고 좀 대학 보내주십시오. 컨설턴트 막 찾아와가지고 돈을 싸들고 막 요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배춧잎이나 무청을 말린 시래기, 지역 특산품인 시래기를 연구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명 시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역 사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시골 학교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박진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 말린 시래기를 분쇄기로 곱게 갈아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실험용 쥐를 위한 사료. 시래기의 비만 예방과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특기 적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 꼼꼼하게 기록한 관찰 내용은 소중한 논문 자료가 됩니다. 배운 점하고 또 이 실험의 결과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좀 전공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학생들이 직접 시래기 판매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발로 뛴 현장 경험을 올리고 학생다운 애교 섞인 문구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또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게 좀 뜻깊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걸 봐준다는 게 좀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한 배송은 이번이 두 번째. 정성스런 포장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한 지역사회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나섰습니다. 상품의 안전한 배송과 품질을 보증한 겁니다. 교육 발전에 또 중추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들에 대한 이런 학습 연구 활동, 이런 것이라고 보고, 이번 시래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연구 아주 고무적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학교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간을 쪼개 특기 적성 활동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하나둘 늘었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 덤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가던 학교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도 성과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해 양구에서 가장 유명한 그 특산물이 바로 시래기이기 때문에 이 시래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역 특산품에 대한 연구와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낙후된 시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진석입니다. 좀 요 얘기가요. 요게 지금 방송된 게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 한 1년쯤 전에 지금 방송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사교육에서만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 양구에 가서 이제 강의 봉사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10월의 하늘이라고 프로보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기부 활동을 했었는데, 카이스트 정재순 교수님, 또 연세대학교 이명현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가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학생들한테 우리가 특강을 한번 해주자, 무료로. 전국에 있는 여러 이제 구은이라든지 그런 오지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문화센터 이런 분들하고 쭉 섭외를 해가지고서 각각 다 한 군데씩 가가지고 강의를 특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라든지 다른 양반들은 다 배치가 됐는데 제가 그냥 깜빡했어요. 그러다가 간 데가 이제 한 군데 남아서 간 데가 양구였었어요. 제가 방해 출신이라 최전방을 못 가봤어요. 근데 양구 그러면 그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던 그 2사단, 21사단, 사단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정말 깡촌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4시간을 해가지고 갔는데 딸랑 1시간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이 몸값 비싼 사람을. 열받아가지고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양구 도서관 바로 옆에 양구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전교생이 200명인 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60-7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찾아갔어요. 토요일이었는데 내가 이런 입학사정관제는 유명한 전문가인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모아주면 내가 특강을 한번 해주시겠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특강해 준다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막 제 이름을 쳐보니까 이거 멍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날 특강을 했어요. 입학사정관제 특강을 했는데 사실은 특강을 하면서도 제가 별다른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냥 막 입학사정관 얘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만난 학생들이 주로 요 지역 학생들을 만났으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났으니까. 왜냐하면 저를 만날 정도의 학생이라면 부모가 어느 정도 금전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들만 만난 거죠, 제가. 그러니 강원도 깡촌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으니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예? 아무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이 제도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는 분 이렇게 아실 겁니다. 저거? 환경 좋고 집안 좋고 다 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없는 애들은 못해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리키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1시간을 강의하던 거 애들이 막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2시간 강의라고서 차를 갖고 집으로 오고 있는 도중에 제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그대로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코바디스톰이네, 정말로. 교회 다니시는 거 막 써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막 수십 통이 막 문자가 쌓이고 해가지고서 어떤 학생이 문자가 아주 제 가슴을 콱 찌르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 고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와서 훌륭한 강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면 땡이라 이거예요. 그럼 가신 분들은 당신들이 어디 가가지고서 훌륭하게 학생들한테 봉사를 하고 왔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는데 정작 우리들은 뭐예요? 한번 하고 나면 우리는 그걸 갖다 계속해서 뭘 하고 말고 할 게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오지나 말지. 저렇게 하면 우리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다음은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그때가 10월 29일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원래 겨울 방학 때는 저희가 휴가 기간입니다. 입시가 끝났으니까요. 입시 전까지가 끝나면 그러니까 갑자기 괜히 공명심이 딱 들어가지고서 그 다음 주에 그냥 갔어요.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드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볼게요. 애들을 만날게요. 교장 선생님 난리가 났어요. 다 좋은데 이래 선생님한테 뭐 해드릴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이 비싼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제가 봉사활동 차 제가 들리겠습니다. 건방지게 그랬어요. 제가 더 많은 걸 받을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주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들을 4시간씩 상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해야 되니까 8시쯤 상담을 시작해서 12시쯤 끝납니다. 근데 애들이 막 몰리면 새벽 1시고 2시고 그냥 신나게 막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기숙사, 그 기숙형 학교입니다. 기숙사에 방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많이 남아요. 아무거나 쓰세요. 그래가지고서 기숙사 방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올라와가지고 제 일을 또 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이런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너무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는 말입니다. 제가 돈 값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만났잖아요. 돈 값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요. 학생들도 알아요. 아, 이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를 주는 선생님이니까 나한테 얼마의 값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돈으로 관계되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였다면 얘네들은 그냥 순수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봉사하려고 기름값 내가면서 하룻밤 날리면서 그 2달 만에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이 나서 EBS에서 와서 방송을 나갔어요. 근데 이게 2월 말에 방송이 나갔거든요. 3월서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 계약도 해야 되고 컨설팅 계약도 해야 되고 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군청이고 군에서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 우리 애들도 대학 갈 수 있겠네. 자, 양구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작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인 폭행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 4명이 사병 2명을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저 학교 애들이 벌였어요. 쌈잘합니다. 학생 4명은 술 마셨고요. 군인 2명은 술 안 마셨어요. 술 마신 애들 넷이 술 안 먹은 군인 2명하고 싸워가지고서 완전히 케어를 시켰어요. 제가 그 병원에도 가가지고 저도 선생님이니까 이거 프로그램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제가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전국에서 학교로 전화 막 항의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폭파되고요. 게시판 터지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막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무슨 재향군인에 막 이런 데서 뛰어오시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갔죠. 아주 그냥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군인들을 죽사발을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사고를 치는 애들이 바로 이 애들이에요. 물론 여기 방송 나온 애들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사나운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 터지고 한 2주일 있다가 이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학교가 세워진 지 40년 동안 양구 출신은 단 한 명도, 양구 출신으로 초중고를 양구에서 나온 아이로 단 한 명도 인서울에 대학을 못 간 학교입니다. 가끔 몇 명씩이 서울대 연고대 가기는 갔어요. 누가 가냐면요, 거기 사단이 2개 있잖아요. 사단장님 딸, 여기는 남고니까 여고도 있습니다. 뭐 연대장님 아들, 이러면은 양구에서도 그 좋은 대학 가요.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애들은 아예 갈 엄두를 못 내요. 그냥 강원대 가면은 정말 성공한 막 이러는 정도니까요.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근데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고 나니까 그 군수님이 갑자기 막 없는 예비비를 편성해가지고 양구고등학교에다 예산을 갖다가 몇 천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한한권 선생님 기름값이라도 드리라고. 저 난리가 난 거야. 그쵸? 제 입장에서는 그 기름값 얼마 받아봐야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그래가지고 한 4월쯤 됐는데 제가 이제 밤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새벽 1시, 2시쯤에서 잠자리에 드는데 왠지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땡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이게 갑자기 머릿속을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정관제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사정관제에 관련된 책만. 주일학교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만나고요. 만나서 애들한테 제가 니네들 일주일에, 그러니까 여러 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팀인데 한 2, 30분씩 만나요. 팀별로. 니네 요거 하고 요거 해놔? 요거 하냐? 그러면 금방 서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했니? 저 이거 했는데요. 그러고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것도 또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연구였었어요. 고등학생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학생들의 8%가 화병, 정신의학적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화병에 걸려 있는 학생이 8%라는 연구를 얘네들이 해냈어요. 어른들이요 지금 30대, 40대, 50대 여자분들, 주부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의 화병 유보율이 4%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8%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였어요. 지금 여기 동아일보만 하나 했는데 KBS, MBC 뭐 전 신문에 다 보도가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되게 웃기는 게요. 이거 연구를 갖다 누가 도와줬냐면 대한민국에서 화병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신의학과 화병 클리닉의 김종호 교수라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이 연구를. 애들이 겁도 없이 문자 보내고 막 이메일 보내고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감수를요 그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실제 석박사 논문 수준의 연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감수를 해주셔서 그 연구 자료를요 그 김종호 교수님이 당신의 연구 논문에다가 해가지고 학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 얘네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세계 정신의학회, 정신병의학회에 보고가 돼가지고서요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얘네들이요 갤럭시 S 있죠, 갤럭시 S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 S 가지고 S에다가 천체망원경 연결해가지고 목성을 갖다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한 것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서 목성의 질량을 계산으로 풀어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저는 뭐 문과 출신이라서 잘 모르는데 아니 이렇게 사진을 그 천체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을 픽셀로 쫙 해가지고 무슨 도플러 무슨 제-몇 대 법칙 뭐 이런 거 하면 질량이 계산이 되는데 얘네들이 해냈어요. 근데 양구니까 기자재가 없잖아요. 그나마 과학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천체망원경 가지고 했는데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놈들이 에이 해보자 그러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에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왜 과학상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했다? 갤럭시 S 가지고 야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혹시 저도 흑심을 갖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오 그래? 홍보에 쓸 테니까 고맙다. 그러고서 갤럭시 탭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서는요 사실 이거 뭐 별로 큰 건 아닙니다. 탭 몇 대니까 돈으로 하면 몇백만 원 안 되는데 오 그래도 이거 올 대단한 거라고요.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애들이요 그 강원도 깡촌에 있는 정말 그 양구에는요 여기 소위 우리 이 서울에서 말하는 이름의 학원 이런 게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끼리 그래요. 여기는 교육청정 지역이다. 그나마 학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게 여기로 말하면 공부방 수준.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 개. 그리고요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만 그런 데 다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공부방 수준밖에 없어요. 그 교육청정 지역에 있는 자기들 말로 그럽니다. 깡촌에 있는 꼴통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부르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부모들의 돈을 갖고 그 돈 대가를 하는 그 결과만 가진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로 좋은 대학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얘네들은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난 대단해. 저런 꼴통들도 이거 이렇게까지 만들면 정말 나 장사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 홍보를 해도 이 강남 쪽에 모든 학부모들의 돈은 내가 싹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꿈에 부풀었다가 기도 중에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주일학교 생각 안 나니? 주일학교? 이렇게 돼서 책을 쓰게 됐어요. 얘네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됐어요. 말씀드렸죠?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도 양구 오리지널 출신 학생들로서는 인서울 학교를 못 간 그런 애들이 한 방에 전교생이 3학년 전교생이 6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명이 인서울을 했어요. 인서울도 그냥 흐지부지한 대학이 아니라 뭐 성대, 한대, 경희대, 건대 뭐 이런 데를 갔어요. 물론 제 능력의 한계로 서울대 연고대는
다 합격했다가 마지막 최종 수능 최저 등급에서 떨어졌어요. 아 근데 제가 국영수를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일단 저는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숫자가. 예. 근데 어차피 걔네들이 성대, 서강대, 한대는 다 합격했어요. 보통 4-5개씩 합격을 했으니까. 저기 그냥 요즘에 그 특목고나 이런 데서 2012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할 때 가만히 보면 되게 우스운 웃기는 결과들 많습니다. 졸업한 졸업생들은 500명인데 합격생은 820명 막 이렇게 발표합니다. 중복 합격자들을 다 합격했던, 여기도 중복 합격자 얘기하면은 한 35명 정도 합격시켰습니다, 인서울에. 대단한 겁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권에 있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이 지방에 있는 외고들이 보통 20% 내외 정도를 인서울에 보냅니다. 지방 외고는 사실 특목고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세요. 근데 지방 일반고는 이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은 그 지방보다도 더 촌구석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 전국 꼴등이에요. 모든 시험을 보면 전국 꼴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한 방에 뒤집어 버렸어요, 얘네들이. 그게 제가 다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훈련된 선생님만 계시다면, 제가 아주 대단하게 뭐 엄청난 전문가래 가지고서 입학사정관이 전문가래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제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하다가 되게 우습게 사실 이쪽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제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입학사정관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카이스트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카이스트는 일찌감치 입학사정관제를 했던 학교입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알았어, 너 도와줄게 그러고서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된 게 제가 그 입학사정관 전문가로, 거의 1세대 전문가로 제가 시작이 됐는데, 자 저처럼 엉성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최소한의 열정을 갖고 준비만 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적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거 학습법 책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작년 가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을서부터 전국에 있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나 이런 수도권 지역은 별로 안 불러주셔가지고 주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정말 잘해서 한 건지, 내가 정말 잘해서 이 양구 아이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되게 웃기죠. 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책부터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증을 했으니, 참 저도 내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결과를 예측을 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질러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 강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학생들 너무 공부 잘하죠.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내신 3등급, 4등급 되면 웬만한 지방학교 가면 전교 1등 합니다. 아마 여기서 한 5등급, 6등급 하는 학생이 이 지역에서 6, 7등급 하는 학생이 양구고 가면 전교 1등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근데 여기 있으면 3, 4등급이죠? 근데 이게 곤란해. 근데 여기서 4, 5등급 하면은 인서울하기 힘듭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해외로 보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양구에 있는 3.4등급이 경희대, 건대, 동대 다 합격했어요. 강원대하고 한림대 합격했는데 거기는 아직 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4등급 대학생들도 인서울 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거는요, 아까 시래기 프로젝트 했던 거예요. 시래기를 팔았어요, G마켓에서. 그 얘기 조금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제가 집안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집안이 어려운데 처음 상담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다 그랬습니다. 첫마디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요 양구의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왜? 저희 집이요 당구장 2층에 살았어요. 방 하나에 형, 저, 엄마, 아빠 4식구가 살았는데, 밤만 되면 네온사인에 당구장에서 올라오는 술 냄새, 담배 냄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 양구를 아무리 봐도 구린들이 떨어뜨리는 돈 말고는 남 만들 게 없어요. 양구의 가난에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저는 대학만 가면
양구를 도망갈 겁니다. 양구를 떠나서 다시는 이쪽으로 고개도 안 돌아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해결될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야? 그때는 4등급이었어요. 처음 상담할 때만 해도. 그런데 4등급인데요. 야, 니네 학교 4등급에서 어떤 대학을 갈래? 뭐 아무데나 뭐 안 되면은 뭐 말지요 뭐. 그러지 말고 너 뭐를 하고 싶니 그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벌려고 그러면 너 무슨 학과 갔으면 좋겠어? 아, 학과야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가려고 그러면 너 뭘 잘하면 되겠니? 뭘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저 사장 해보고 싶어요. 자, 너 사장 해보자. 사장 해라 그랬더니 아, 선생님 장난치지 말고 사장 하고 싶다니까요. 사장 해. 물건 팔어. 네가 직접 팔고 그 경험을 다 자료로 모아. 그게 네 포트폴리오가 될 거야. 근데 뭘 팔아요 선생님? 야, 양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아까 인터뷰 나왔잖아요. 특산물 시래기밖에 없는데요. 유일하게 양구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시래기밖에 없어요. 시래기 팔자. 그래가지고 얘가 시래기 공장에 갔습니다.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요. 그냥 갔어요. 친구들하고 4명이서 시래기 공장 가가지고서 시래기 공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가요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시래기 팔면 대학 갈 수 있대요. 시래기 좀 팔게 물건 좀 외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미친놈의 새끼들 가! 이래가지고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때문에 욕만 먹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전공 특기 활동을 하려고 시래기를 팔려고 그러는데 시래기 회사 사장님이 얘들을 쫓아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시래기 회사가 그 양구군에서 민간 그 농민들이 반 투자한 반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은 군수님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양구군에 고등학교가 딸랑 2개밖에 없는데 교장 선생님 입김이 군수님이 되려면 얼마나 큰 입김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열을 빡 받으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바로 달려가지고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좀 가겠다는데 그 사장이 말을 안 도와줘요 막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장님이 트럭에다가 시래기를 갖다가 이만큼 싸가지고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팔 방법이 없는 게 팔 방법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식한 애들 아닙니까? 용감한 애들입니다. 그 양구 5일장에 그 시래기를 들고 갔습니다. 한 구석에다가 쫙 펼쳐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죠. 시래기가 나오는 고장인 양구에서 누가 시래기를 사 먹습니까? 집집마다 널린 게 시래기인데. 그래서 첫 번째 주 실패. 두 번째 주는 얘는 머리를 썼어요. 아, 춘천에 들고 나가자. 춘천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제일 큰 아파트 단지 문 앞에 가서 팔자. 팔리겠다. 팔리니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들고 왔습니다. 문 앞에다 쫙 깔아놓자마자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났습니다. 2주째 실패. 2번 실패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놈이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입던 파카를 G마켓에서 팔았는데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는데 팔리더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얘들이 G마켓에다가 시래기를 팔기 시작했어요. 2달 동안 6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익금이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공장 갔다 쫓겨나고 장에 펼쳐놨다 쫓겨나고 쫓겨나는 까지 사진 다 찍었어요. 얘들이 자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갔다 쫓겨나고 다 찍었습니다. 양구는요 겨울만 되면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45도 그렇습니다. 근데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이 시래기 박스를 들고요 우체국까지 걸어갑니다. 버스가 30분에 하나밖에 안 와요 시내를.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얘네들이 참 애들이라 머리들이 빨라가지고요 일부러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양구인데 눈은 잘 치워놓거든요. 그런 데로 안 가. 일부러 발이 푹 빠지는 애들이 가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고 한 명이 뒤에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 영하 40도에 눈길을 헤치고 상품 배송하러 가는 길 탁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 온갖 고난을 거쳐가지고서 얘들이 매출 60만 원과 순이익 10만 원을 올려가지고 그 10만 원을 후배들한테 장학금으로 딱 줬어요. 와, 봉사까지 헌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생을 했어. 아무리 아니라고도 얘들 고생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들끼리 뭐 먹고도 싶고 한 파티로 하다못해 콜라 파티 뭐 아니면 치킨 파티라도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장학금으로 줬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간 놈이 저놈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애들은
조학교를 비롯해 가지고서 뭐 많이 갔어요. 뭐 강원대, 영남대, 경북대 해 가지고서 원하는 학교 다 갔습니다. 얘는요 되게 웃겼어요. 그 저기 디지털 콘텐츠 학과인데 얘는 리더십 전형으로 하는데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요, 이거 입학사정관제 사례로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근데 저밖에 몰라요. 아직까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별명이 바보 지원이에요. 박지원이라는 학생인데 너무 착해요. 고등학교 입학하던 날 입학하려고 그러니까 오면서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줍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 동기하면서 주셨어요. 같이 오던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나도 휴지 주. 한 달쯤 지내니까 걔하고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오는 아이들이 오면서 휴지가 있으면 줍고 뭐 계속 그랬어요. 한 2달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인제 시내 길을 청소하면서 등교하는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의식을 안 했어요. 그 바보 지원이라는 학생이 등교하면서 그냥 휴지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으니까 착해 보인다, 야, 괜찮다, 쥐들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군에 있는 유지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 군수님도 모이시고 학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도 모이시고 뭐 경찰서장 뭐 다 모였는데 군수님이 이 교장 선생님한테 아유 교장 선생님 학생들 지도를 그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마다 그냥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시내가 깨끗해졌습니다. 학생 교육은 정말 잘 시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임하시자마자 정말 훌륭하십니다. 교장님 눈이 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그래 막 학생부에다가 그 내용을 장황하게 다 칭찬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도 하나 받고 2학년이 되니까 얘가 체격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부가 됐어. 보통 선도부라 그러면 지방학교는 아직도 권력기관입니다. 권력단체예요. 등교할 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딱 하면 막 단속하고 하는 게 그 선도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선도부 첫날 얘가 체격이 딱 이제 제일 앞에 딱 쓰면 표정도 장난 아닙니다. 딱 썼는데 올라오는 1학년 신입생이 딱 오다 걸렸어. 아마 이게 뭐가 솔기가 틀어지고 막 그랬나 봐요. 신입생인데도 이게 선도부가 활동하는 게 새 학기 되고 한 달쯤 있다가 시작을 하니까 그새 한 달 새에 벌써 놀다가 근데 딱 이 언니 얼굴을 보니까 겁나는 거야. 난 죽었어. 근데 얘가 일로 와봐 따라와. 그러고서 저쪽 담벼락 쪽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뭘 시키려고 그랬는지 볼만하다. 담벼락 옆에 있는 벤치에 딱 앉히더니 위에 자켓 벗어. 왜요? 자켓 벗어가지고 그 솔기 뜯어지고 그런 거 갖다가 그 실바늘을 탁 꺼내가지고 지가 다 해주는 거야. 깜짝 놀랬죠. 그리고 딱 입혀서는 야 내일서부터 이러면 내일은 정말 내가 안 하실 거야. 그러지 마. 친구들은 다 여기서 벌 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뻘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걔를 따라 하다가 2달이 지나니까 선도부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구로 바뀌었어요. 선도부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잡는 거. 이거는 왜냐면 벌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도부들이 가장 애용하는 겁니다. 얘는 화장실을 갈 때 대걸레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들어갈 거 대걸레 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러면 담배 피던 애들이 청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담배를 끄고 나와요 그냥. 그리고 얘가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 들어간다 그러면 담배 필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날 담배 단속을 하는 애들도 대걸레를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얘가 하니까. 그 선도부가 완벽한 한 학기가 지나니까 완벽한 봉사부서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 칭찬을 써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학 갔어요 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착한 애들 정말 많은데, 이렇게 뭔가 특기를 갖고 끈기를 갖고 하는 애들 많은데, 우리 교회 애들 그런 애들 많은데 원하는 학교 다 보낼 수 있는데, 학생이 열심히 하면 대학 보낼 수 있는데 맞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해주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를 만들어주고 세상을 감동시킬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세상을 뒤집을 역발상을 하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손에 쥐어주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진짜 원하는 학교 원 없이 간다. 네?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 별거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서 9시면 9시, 11시면 11시 학생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오후 시간에 2-3시간 정도 자기들 팀끼리 모여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막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다는 밸런타인데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의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각종 기념일이 넘쳐나는데요. 상술로 생겨난 이런 데이 문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의식조사를 진행해 화제입니다. 박진석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현란한 포장지에 초콜릿이 밥 한 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한다는 밸런타인데이. 가장 민감한 연령층은 역시 청소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료 수집과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통계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바로 수능 다음 날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광고를 했던 게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 광고라는 그 과대 광고를 하길래 그거에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런 걸 갖고 하면 좋겠다라고. 설문지는 온라인 카페와 메신저를 통해 뿌려졌고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23곳에서 694명이 참여했습니다. 데이 문화의 존속 여부는 각각 35%와 3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51%는 기업들의 장사 속으로 생겨난 데이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인 기념일이 학생들 스스로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의견이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부정적이었고 저희가 쓰는 논문에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각종 기념일만 줄잡아 1년에 20여 개. 국적도 의미도 없이 소비만 부추기는 데이 문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진석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요, 학교들 되게 많죠. 얘기했던 영명고등학교, 양고등학교, 목포여고, 목포제일여고, 효정, 호계, 화봉, 이게 다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 교회들, 그러니까 한 학교가 한 교회는 아니고요. 한 지역에 한 두 교회씩들 다 연합해가지고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들 학생들이 연합을 한 건데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 내가 옛날에 지난번 빼빼로데이 때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열받는다. 고춧가루 뿌리자 이래가지고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작된 게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했더니 신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런 거 청소년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 이래가지고서 학교가 나오고 이런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신나셨죠. 와, 우리 학교 애들 그래가지고 학생부 쓰고 막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금년 발렌타인 2월에 방송에 나왔던 거고요. 3월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청소년 의식 보고서라고 해가지고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인터넷상에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서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채팅도 하고 이러면서 막 토론도 하고 하다가 저기 보시면 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보시면 충남, 강원, 전남, 경남, 경기 전국의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고 막 그러다가 토론을 하다가 B를 받았어요. 한 명이 우리 뭉치자. 얼굴을 봐야지. 얼굴 안 보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방학 때 갑자기 뜬금없이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뭉쳤습니다. 이렇게 뭉칠 때니까 선생님 오셔서 밥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50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이게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감대.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관심. 우리 늘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는 국가 공동체, 전 세계 공동체가 공동체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관심 갖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그것을 향해서 전국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는 다른 면에서 화제가 됐어요. 각 지역마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다 방송이 나간 거는 당연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또 충청도 지역이 애국과 독립의 고장 아닙니까? 충청도에서는요,
이 중도일보하고 충청투데이라는 신문이 이게 충청 지역의 1위, 2위 신문인데 양쪽에서 다 사설로 다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설, 고교생 조사로 본 역사교육 부재, 중도일보에서 아예 일면 머릿기사로 다뤄줬어요. 충청투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오피니언 사설로 다뤘습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80%가 넘는 학생들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다. 역사교육 제대로 시켜라. 그런데 희망인 것은 그런 문제를 발견해내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또한 고등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저런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신문 사설에서 칭찬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막 칭찬받고 이러니까 으쌰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얘한테 뭔 일이 있었냐고, 집안에 무슨 돌발적인 사고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가 요즘에 공부만 하냐고, 이상하다고 집에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들은 알죠. 같이 교회 나오니까 얘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서 막 이런 거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까지 막 자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너무 좋아, 이런 것만 쌓아놓으면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공부를 막 들이다 파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다른 교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연구보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선생님 혹시 못 보셨죠? 저희 못 봤는데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신문에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신 5, 6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이 갑자기 3등급으로 뛰어서 혹시 뭐 집에 무슨 변고가 생겨가지고 그래 마음을 갑자기 다잡은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애를 마음을 다 잡아주셨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요쪽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갑니다. 교회에서 아예 그냥 단체로 봉사활동을, 여기 미랄의 집이라고, 울산인데요. 미랄의 집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장애인 수용하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청소를 막 해주고 빨래를 해주다 보니까 세탁기가 너무 낡은 거야. 근데 세탁기 살려고 그러면 요즘에 큰 대용량 살려고 그러면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사고 계속 덜덜덜거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발길을 차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걸 보고 애들이 봉사활동한 그 다음 주일날 모였어요. 학생회에서 지들끼리 모였어요. 봉사활동 간 애들하고 이 울산 남교회 학생회에서 모였어요. 정말 학생회에서 모였어요. 야, 우리 이거 돈 모아주자 그랬더니 그 조리학과, 식품조리, 경희대 그 호텔 관광대학 거기 조리학과 가겠다는 녀석이 딱 손을 들더니, 야, 우리 1일 라면집 하자. 1일 라면집. 내가 라면 20가지를 개발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라면 20가지 개발했다는 게요, 햄 넣어가지고 햄라면, 치즈 넣어서 치즈라면, 햄치즈 넣어가지고 햄치즈라면, 이렇게까지 20가지를 개발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얘네들이요, 지들끼리 막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막 이 집사님 가서 졸르고 저 집사님 졸라가지고서 진짜로 2주 동안 2번에 걸쳐가지고서 1일 라면 플러스 찻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수익금 110만 원을 모아가지고서 여기 세탁기를 바꿔줬어요. 그 지역에서 그 얘기를 알고 이렇게 신문에다가 내줬어요. 얘는요, 아예 그 해외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봉사 선교 많이 하시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데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그런데 작년 12월에 필리핀에 태풍이 확 그 필리핀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거든요. 일면에 다 났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야, 우리 필리핀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우리 거기다가 좀 도움을 주자. 학생에서 또 모였어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막 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옷 보내주기. 왜냐하면 거기는 집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옷 보내기를 하자.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옷 모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디로 보내줄 거냐, 누가 피해를 입은지 알고. 그래가지고서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교회, 목포에 있는 그 복음교회라는 그 주변에 있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 결혼해가지고 온 분들, 필리핀 분들을 다 수소문을 한 거야.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 그러면, excuse me, 저 실례하는데요, 혹시 필리핀에서 오셨나요? 물어봐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 그 중에서 한 분이 결혼하신 분인데, 결혼 이민을 오신 분인데,
한 분이 자기 고향 동네가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쑥대밭이 났대요. 아유, 혹시 그러면 옷 입을 옷까지나 좀 남아있어.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잘 됐어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주소 좀 적어주세요. 주소를 받아와가지고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옷 모으기 캠페인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활동을 했냐 하면 이건 저한테 컨설팅 받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것만 딱 물어봤어요. 우리 하는 게 좋을까요? 해! 그것만 얘기를 해줬어요. 자, 홍대미대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홍대미대 가고 싶은 아이들의 포스터는 다 걔네들이 그렸어요. 멋진 포스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예창작과 국어국문학과 어문계열 가는 애들은 안내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늘 편지도 다 있어요. 초등부터부터 어른 장로님들까지 힘내라는 편지를 갖다 다 모았어요. 그걸 우리말로 쓰면 그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어문계열 관련 애들, 영문과 뭐 이런 거 관련 애들하고 외고 뭐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다 번역해서 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빵 팔잖아요. 필리핀까지 라면 박스 같은 걸로 한 10몇 개를 보냈으니까 배송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배송비, 아니 교회에서 예산 달라 그러면 되지만 제가 못하게 했어요. 니들이 벌어봐. 그랬더니 경영경제학과 가고 싶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중에서 풀빵 장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풀빵 장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내고 빌렸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장사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모든 부서의 간식은 풀빵으로 압력을 막 넣어가지고서 풀빵 장사를 해가지고 한 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배송비를 했는데 그때 또 돌연 나타나신 교회에 전혀 교회 활동에 간섭을 안 하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포에서 해운회사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필리핀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있대요. 거기다가 낑겨 놓으면 50만 원 안 든다. 이래가지고 10만 원에 보냈어요. 50만 원짜리를.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그거 한번 애들 해주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든지 그런 활동할 거 있다 그러면 본인이 막 나서서 해주세요. 그래서 뭐 국제, 무역, 해운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애들은 막 자기가 사무실로 데려와서 막 가르치고 막 그런 거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 전공에 관련된 의상학과, 의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 아이들은요 모아놓은 옷들을 다 세탁하고 다시 리폼해가지고 넣고요.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 하나에 자기들 전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교단체가 연결해서 보내가지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막 몇 시간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도 화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한데 이런 활동을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봉사활동이라 그러면 가서 청소나 해주고 오고 해외에 가가지고서 무슨 지원하고 복다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해가지고서 요번에 뭐 헌금 하시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랬는데 아이들은 아니다 이거죠. 특히 필리핀에 이 봉사활동 한 거는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똑같은 활동을 양구에서도 했어요. 얘네들이 하는 걸 보고서 양구에 있는 애들이 세미나 가지고 지들도 했어요. 양구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네들한테. 저한테도 온 게 아니라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팀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야 니네들 어떻게 했냐 그러고 다 설명해달라고 좀 오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수님한테 30분 동안 야단 맞았다. 1년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원씩 쓰면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내가 그 센터장인데 5억 원씩 돈을 들여서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누군가 편지를 들고 와서 주고 가더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고향 동네에 이런 걸 해가지고 옷가지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고향 동네에서 내가 한국으로 시집 온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받고 막 그래서 고향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대한민국 코리아는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건 나 미처 몰랐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것이 학생들의 마음이란 게 나 너무 마음에 와서 갔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뭐 학생들이 보냈으면 교장선생님한테 보내면 되는데 군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 군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분명히 당신 직원들이 한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센터 사람들을 불러모아가지고 보니까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신문에도 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신문도 안 보니 니네들은 월급 그렇게 받으면서 1년 예산을 수억씩 써가면서 그러냐. 고등학생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군수님이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자,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럽니다. 한글 가르쳐주기, 한국 음식 가르쳐주기, 우리 명절 가르쳐주기, 우리 맨날 한국 사람이 돼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고유학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바꾼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오히려 그 고향 동네를 지원해 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
그 마음을 갖다가 이만큼 만들어준 거예요. 도대체 국가 예산은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봉사활동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지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니까 모여서 우리 뭐 할까 야 우리 봉사활동 좋은 거 이렇게 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이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런 봉사활동의 모습들이 박제화됐어요. 천편일률적이 되고 돈으로만 계산이 되는 봉사활동을 했지 보다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봉사활동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라디오입니다. 예, 팟캐스트라고요. 낙곰수 아시죠? 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엑소엑소입니다. 오늘은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방사능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예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하고 일본의 방사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방사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약간 좀 위험하다? 몸에 해롭다?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안 먼저. 좋은. 이게 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애들이 나눔 꼼수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들이 직접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튠즈에 올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심지어는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리뷰까지 올라왔어요. 고등학생인가 보네요. 아기자기 재밌네요. 청취자들이 원하는 내용 방송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올랐어요. 얘네들이 생물학과 화학과 가고 싶다는 애들이에요. 이거를요 아이폰 가지고서 공과 공부실 있잖아요. 분반 공부실에 문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서 30분 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15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튠즈에 올렸어요. 자기들이 그 연구해냈던 논문 연구 보고서를 갖다 직접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아이팟까지도 활용을 했어요. 공과 공부실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 수출하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수출을 합니다. 진짜로 지금 실적이 한 600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이베이로. 이거 이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이베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건 뭐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베이로 수출하는데 거의 몇백 불씩 수출을 했어요. 이게 수출 리스트고요. 이 상품 페이지입니다. 이게요. 때밀이 수건이에요. 때밀이 수건. 얘네들 때밀이 수건 미국으로 엄청 팔았습니다. 때밀이 수건 뭐라고 썼냐면요. 이태리 타월 코리안 워시클로스 바디 스크럽 브러쉬 이렇게 썼어요. 좀 내용이 되게 웃기죠? 예. 이래가지고요 이베이로 수출도 해요. 얘네들이 이걸 언제 하겠습니까?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분광 공부실에 차고 앉아가지고서 우리 뭐 할까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고들을 칩니다. 이 교회는요 아예 학생들 개개인이 그 전공에 대한 목표를 갖다가 판넬에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전시회를 해버렸어요. 전시회를 해가지고서 성도들이 다 와서 보고 저걸 갖다가 이제 주요한 그 로비나 이런 데다가 한 달 가까이 전시를 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누구든지 저거 뭐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등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에 출석하시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거 우리 학교 축제 때 아예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저걸 보고 우리도 할게요 해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10여 명밖에 안 돼요. 나중에 저 전시회가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굉장히 대형화됐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서 30명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12월 26일 날 학교 축제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애들이 다 와서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마지막 주일날 애들 30명 전도해가지고서 교회 전도왕이 되셨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 당신 회사에 공장에 불러와가지고요 기도도 해주시고 회사 다 알려주시고 이 제품도 팔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장로님이 검찰청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검찰청에 가지고서 그 검찰청장님도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지청장님이죠. 지청장님 만나고 저런 그 수사 무기도 직접 보시기도 하고.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 복잡한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갖다가 남겨드릴게요. 지금 그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교회에서 지금 활동하는 팀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봉사, 보건, 마케팅, 경영, 미디어, 사회역사, 기계, 생물, 토건, 스포츠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는데 심지어는 스마트폰 앱 그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것까지 애들이 합니다. 이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중위권 아이들 2, 3, 4, 5등급의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활동들은 대부분이 봉사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봉사활동이 자기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역량활동이라 그러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최고의 실적으로 봐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시골 깡촌에 있는 형편없는 학력의 학생들이라도 자기의 전공에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명문대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주변의 교회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모여서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안 만든다면 학생들끼리라도 해라. 언제? 예외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모여서 2-3시간, 서너 시간, 니네들 모이면 시간이 짧다. 그때 해라. 안 그러면 니네들이 모일 시간이 언제 있니? 학원 가야 되니? 자,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다. 물론 주일 성수란 개념이 좀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함께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주일날 너희들이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더 공부를 했다 그래 점수를 얼마나 올리겠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십자가를 앞세운 봉사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의 전공의 역량과 관심과 열정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합격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애들이 너무 신나합니다. 아침에 7시, 8시 예배 끝나고 나면 학원 가가지고 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나 전공 활동에, 전공 역량 활동에, 그것도 봉사 활동으로 신나. 우리 교회 애들하고 다 만나서 모일 수 있어. 신나게 떠들고 장난하고 농담하고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 다양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그 한신교회 2,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들이 계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드릴 때, 집사님 말씀드려 했지만, 최근에 카센터 사장님 하시던 집사님이 기계공학과 진학하고 싶다는 학생들을 다 당신의 카센터로 불러가지고 주일마다 열심히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 집사님 교회 활동이라면 아무것도 협조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 토목 기사, 건축 기사 하시는 분 계세요. 당신이 운영하는 현장에 학생들 다 데려가가지고 직접 기계 조작해보게 하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부분 다 도와주고 가르치세요. 교회 아니면 그런 다양한 직업군의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만 가능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도움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책 쓰면서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입학사정관제는 돈 많은 집 아이, 환경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정관제 컨설팅비를 몇 천만 원씩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군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한 것이군요. 일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전자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일 하시는 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 같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전문가하고 연결시켜 주려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 있잖아요. 전자회사 하시는 분, 전파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영경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걸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 갖다 모아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세요. 자, 저 건물이, 저 프로젝트가 내가 진행한 거고 이런 과정,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할 경영은 바로 이런 분이고 경제는 이런 거다. 그런 걸 다 듣고 다 공부하고 하면은요, 그런 게 포트폴리오예요. 엄청난 게 우리 교회에는 자원으로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거, 이거는 시작도 아니에요, 진짜. 저 혼자서 그냥 교회들 다니면서 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놔둔 결과가 이 정도라니까요. 이 정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신문 사설에서 칭찬받는 학생, 전 세계를 향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누가 이겨요? 이 정도 포트폴리오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한다는 학생들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전국의 아이들이 지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서 토론을 하고 매주 온라인 토론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3입니다. 고3. 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3은 교회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주기만 해도 이거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고3이 전도가 됩니다. 고3이. 예? 이 목포에 있는 이 복음교회는요, 한 7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3 학생만 지금 30명이 넘어요. 아까 그 집사님이 단체로 막 전도했잖아요. 30명이 넘어요. 경기도에 이 교회는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고3만 30명이 넘습니다. 고2, 고1은요 알아서 딸려와요. 우와, 저 교회에서 이 사정관제한데 그럼 1학년 때부터 해야지. 요 밑에는 따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 한다. 교회 가면 대학 갈 수 있네. 애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가면 대학 갈 수 있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100%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요 상위 30등까지만 입학 사정관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저처럼 38등은 안 해준대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꼬우면 30등 안에 들어라. 그러면 너도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학교 학년 정원이 600명입니다. 600명 중에 딸랑 30명만 도움 주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는데 교회에서 한다니까 교회로 우르르 몰려오는 겁니다. 한 방에 50명 100명이 전도가 돼요. 물론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대단한 프로그램 막 우리 입학사정관님 치는 교회가 입시기관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봉사와 자율적인 역량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만 만들어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한두 분만 계시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시고 공부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마음으로 도와주실 집사님들이 딱 2분만 우선 나와주신다면 그분들이 교육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이 결과와 성과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와, 이 교회는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세상에 고3들만 모으고 고2만 모으는 이런 엄청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다 신문 방송에 나와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 책에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게 책 홍보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증빙이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이 학교를 왜 왔니? 학과를 왜 선택을 했냐? 열정과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어려움 극복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동네 살면서 뭐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어려웠지. 그렇지만 교회에서 저런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애들 의견 안 맞아서 싸우고 틀어지고 말도 못하게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다 대학을 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벌써 끝났네요. 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요. 요 성경적 자기도학습이라는 책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습니다. 가까운 그 기독 서적이나 아니면 대형 서적계는 아마 다 있고요. 인터넷에 제 이름만 쳐도 한왕금 쳐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책 안에는 저 결과들이 없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진학술총서란 책입니다. 논문집이고요. 8편의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생이 한 학년 6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양구고등학교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만나주고 지들이 알아서 쓴 논문이 8편이 나와 있습니다. 60명이 같이 썼습니다. 특목고나 서울에 있는 특목고나 또는 강남에 있는 대단한 학교에서도 60명이면 기껏해봐야 2반밖에 안 됩니다. 2반에서 나온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에서 다룰 정도의 논문을 8편씩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텐데 60명이 이런 논문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 도교육감님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역량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지금 아까 보셨던 저거는 고등학교 그 양부 고등학교에 됐지만 저기 활동한 아이들은 대부분 죽게로 돌아왔죠. 당연히 제가 다 꼬셔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박제화되어 있듯이 만들어졌던 봉사활동, 어른들과 물질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던 봉사활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아이들이 베풀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적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습의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님의 학습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방법하셨어요? 점수 문제풀이 하시지 않으셨죠? 12제자들이 무슨 책한 권 안 읽었잖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며 그것을 통해서 12제자들의 교육이 완성이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도 믿음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바로 성경적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봉사활동과 역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100% 학교 성적도 오르고 수능 성적도 올라갑니다. 왜? 5등급 되던 애들이 3등급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성적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시간을 보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뒤집어지면 어른들까지 같이 분위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가? 저는 분명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만들어 줄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가면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입학사정관제라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에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직접 손에 쥐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고 나오신 입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제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에 빠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학생의 프로그램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